그러면은 자, 잘 들어두세요. 자, 서사갈래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서사갈래는 원래는 자, 요게 이제 산문의 형식을 가진 작품으로서 이제 교훈성이 두드러지는 교술 작품이 아닌 자, 극갈래가 아닌 작품들을 얘기를 하는데 산문은 조금 더 넓은 범위고요. 자, 요 서사갈래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자, 일종의 소설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뭐 설화라든지 뭐 신화, 전설, 민담 뭐 요런 애들 있죠. 자, 소설이 아닌데 소설처럼 생긴 애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원래는 같이 서사갈래에 포함이 돼야 돼. 통상 우리는 소설이라고 많이 명칭을 붙여요. 근데 실제로 서사갈래는 모두 소설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편이긴 하다고. 자,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 자, 실제로는 줄글 형식의 산문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사갈래를 이렇게 먼저 서두에 설명하는 이유는 자, 대부분 서사갈래는 뒤에서 이어서 수업할 이제 극갈래랑 그리고 교술갈래 얘네들이랑의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야. 자, 우선 구심점을 잘 잡아봅시다. 자, 이 서사갈래라고 하는 친구는 소설의 3요소를 갖춘 자, 요걸 통상 자, 인물과 사건과 자, 배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치워두고요. 자, 구성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자. 자, 우리 이제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은 인물이 없는 소설은 없죠. 등장인물은 어떤 소설을 읽어도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들 간에 당연히 뭐 갈등 관계는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지만 자, 그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리고 배경은 시간 내지 공간. 자,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소설은 없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을 자, 누구의 서술을 통해 자, 이것들을 자,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진행되는 작품을 우리는 서사갈래라고 불러요. 자, 근데 뭐 시점과 관련은 있지만 이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작품의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시점이 달라질 거고 자, 뭐 인물의 심리나 상황 그리고 뭐 배경 등을 제시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겁니다. 자, 어쨌든 서술자가 존재하더라. 자, 이 이제 산문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사갈래의 두 번째 이제 특징점은 자, 요게 중요해요. 자, 허구성의 문학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허구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가짜란 뜻이야, 가짜. 가짜인데 요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박시전 같은 고전 산문을 보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병자호란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자, 실제 일어난 사건이 삽입되더라도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는 항상 허구적인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모든 소설은 허구적이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허구성 가지고 나중에 다른 갈래와의 비교를 조금 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서사갈래의 틀은 요렇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제가 언급 드릴 내용은 자, 극갈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극갈래. 자, 이 극갈래는 대부분 어떤 친구들을 통칭하냐면 자, 우리 희곡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리고 자, 시나리오라고 하는 친구 자, 얘는 뭐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면 뮤지컬 대본이니 뭐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희곡과 시나리오로 나뉠 거고요. 자, 얘네들의 차이라고 하면은 자, 희곡은 자, 무대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진 공연. 자, 그를 위한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시나리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일종의 영화나 자,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대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한 대본이고 영화 드라마를 위한 대본이니까 자, 대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이에 끼는 게 있어요. 자, 영화나 드라마랑 무대랑 차이점은 영화, 드라마는 촬영이 필요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카메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을 추가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게 시나리오 갈래의 특징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뭐 비상교재 쓰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희곡 작품이 또 있죠. 자, 그 친구는 희곡이니까 시나리오를 너무 지금 딥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우리 극갈래에도 분명히 자, 인물이 있고요. 자, 사건이 있고 자, 배경이 있어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동일하게 존재를 해.
자, 아까 우리 이제 서사갈래 같은 경우는 자, 작중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밖에 있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해? 서술자라고 하죠. 이 서술자가 극을 이끌어가요. 이 산문을 이끌어가는데, 자, 극갈래는 자, 서술자가 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술자는 자, 해설자라고 하는 친구랑은 다른 주체를 말해요. 해설자는 우리가 희곡이나 시나리오, 특히 희곡이 있죠. 뭐 작중 배경을 설명해주는 나레이션 같은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을 해설자라고 하는데 서술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친구 때문에 건드려지는 이제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비교는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잠깐 설명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요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문학에서는 자, 직접 제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자, 간접 제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뭘 직접 제시해주고 뭘 간접 제시해주냐면 이 소설의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아니면은 상황이나 배경 등 있죠. 자, 요걸 직접 제시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앞에 뭐가 붙냐면 자,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준다라고 하는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는 건 서술자가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자, 극갈래는 아까 뭐가 없다 했어요? 서술자가 없다 했으니까 자, 극갈래는 무조건 뭔 불가능하겠다? 직접 제시의 방법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알려주지 못해. 자, 그러면 간접 제시의 방법만 써야 될 텐데, 자, 간접 제시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인물들 간의 대화 장면을 통해, 자, 그리고 인물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 자, 그리고 이제 인물들의 생김새, 자, 외양, 자, 묘사를 통해 간접 제시할 뿐이고, 자, 얘네 셋의 공통점은 자, 무조건 이 글을 읽는 독자, 자, 아니면 이제 요 극갈래니까 관객이겠죠? 자, 독자 내지 자, 관객의 추론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갈래 같은 경우는 간접 제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소설은요, 직접 제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서술자가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는 방법도 존재를 해. 자, 그렇기 때문에 통칭 소설이라고 해보자. 소설은 직접 제시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소설은 간접 제시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극갈래만큼은 직접 제시가 없어요. 자, 극은 자, 직접 제시를 쓸 수 없고, 자,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만 자, 상황이나 배경 심리 등을 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자,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서사갈래, 자, 극갈래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은 또 산문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갈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자, 교술갈래라고 얘기를 해. 자, 이게 이제 나이덕의 산속에서 같은 작품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인데, 자, 교술갈래는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에게 자, 어떠한 경험이나 자, 생각을 통해 자, 우리에게 뭐를 자, 깨달음 통칭 이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교술갈래를 통칭 교훈의 문학이라 그래. 교훈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자, 경험이나 생각 자, 을 통해 깨달음을 전달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 경험과 생각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당연하게도 자, 글쓴이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직접 경험을 해도 간접 경험을 해도 상관은 없어. 대신 그 생각은 항상 글쓴이 본인이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자, 어떤 차이가 또 생기냐면, 자, 아까 우리 교술갈래라고 하는 친구 있죠? 자, 요게 서사갈래랑의 차이는 여기. 자, 서사갈래는 아까 항상 거짓말이라고 했지, 사실을 배경으로 해도 허구성인 문학이라고 했는데, 자, 이 교술갈래는 자, 어떤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진실성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무신비곡이라고 해서 무형식, 비전문적 등등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교술갈래라고 하는 친구는 자, 글쓴이 본인의 진솔하고 고백적인 생각과 깨달음이 등장을 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지만 시 중에서도 경험과 생각을 통해 깨달음을 전달하는 문학이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시적인 특징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로 분류가 되는 거고, 자, 교술갈래 같은 경우는 아예 포인트나 주제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칭 교술갈래에는 자, 수필 작품이 많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교술갈래도 인물, 사건, 배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물과 자, 사건과 자, 배경은 있는데, 자, 이 인물에는 적어도
자, 글쓴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글쓴이의 자,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글쓴이 본인이 등장하는 수필도 있고, 자, 그렇지 않은 수필도 있으니까, 자, 그거는 오늘 우리가 배울 수필 중에, 자, 언급이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사랑 극갈래랑 교술갈래는 이렇게 일단 틀 정도만 알려드려요. 틀 정도만 알려드리는데, 자, 요 중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자, 모든 소설은 허구적이다. 자, 그리고 서술자의 서술을 통한 직접 제시 또는 자, 대화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 방법이 존재하는 문학이다. 자, 극갈래 같은 경우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는데 인물 사건 배경까지는 있지만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제시의 방법만 활용할 수가 있더라. 자, 교술갈래는 이제 요 소설이랑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 인물 사건 배경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글쓴이 본인의 자, 진실된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진실성 내지 사실성이 부각되는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작품으로 볼 갈래는 자, 여기 나오는 서사 갈래랑 자, 그리고 교술 갈래. 자, 이렇게 하나씩 먼저 볼 겁니다. 하나씩. 자, 쉬운 거부터